행배야, 에? 와, 이 오늘 날씨 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에? 이 산에 가기 딱 좋은 날이야, 에? 야, 단풍도 철정이라니까 제대로 즐겨보자고. 그나저나 민수 너 그렇게 등산 별로라고 하더니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보라고 있는 거라고. 니들이 하도 졸라서 오긴 했는데 이 후회는 안 하려나 모르겠네. 힘들어. 와, 이 맛에 산에 오르는 거지. 저 봐라, 시야가 탁 트이는 게 진짜 멋있다. 야, 그럼 이 땀 흘리고 정성이 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 선물, 이 바로 이 제일 멋진 풍광 아니겠소? 안 그냐, 민수야? 너네는 힘들지도 않냐?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좀 조용히 좀 하자고. 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 우리랑 운동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산행도 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아무튼 이 민수는 이 움직이는 거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야, 민수 너 오랜만에 등산했는데 몸 좀 괜찮냐? 온몸이 쑤시고 근육이 뭉쳤는지 며칠 아주 꼼짝을 못 쓰겠어. 아니, 보통은 2, 3일이면 괜찮아지는데 벌써 며칠째냐? 병원 좀 가봐라. 야, 병 주고 약 주냐?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오랜만에 무리해서 등산을 한 30대 후반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등산 후 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등산 후 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의사 김혜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어머,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나오시는데 안 떨리셨어요? 아, 네, 지금 많이 떨립니다. 아니, 얼굴은 너무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아니 뭐 이렇게 너무 떨리실 때 뭐 침 한 방 딱 맞고 오시면 좋을 텐데. 아, 저희가 나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주제가요 등산 후 근육통입니다. 요즘 뭐 추워지긴 했지만 지난 주말까지는 가을 단풍 보신다고 오, 등산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좋았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주제를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네. 가을 산행 많이 하죠 사람들. 네, 작년 한 해 통계에 따르면요. 네네. 네, 1년 동안 이제 성인의 78% 정도는 한 네. 달에 한 번 이상이나 오. 네, 등산을 즐기신다고 하세요. 그러시구나.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등산을 왜 하시냐고 물어보시면 궁금해요. 네, 다 당연히 이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겠다고 하시겠죠. 근데 이 의도랑은 다르게 등산을 하고 나서 이제 무리하게 근육통이 오셔가지고 네. 고생을 하신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단풍놀이를 많이 요즘에 보러 가시고 하시니까 이런 네. 분들에게 건강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좀 연령대가 높을수록 우리가 더 자연도 찾고 네. 산이 좋은 걸 아니까 가시다 보니까 네. 더 비율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등산 후 근육통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증상이 어떨까요, 선생님? 지금 평소에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신 분들은 특별히 상관이 없으실 텐데 이제 네. 더운 여름에 집에만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등산을 하신다고 운동을 하시면 근육에 갑작스러운 운동량이 더해지면서 이제 다음날 후유증이 올 수가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다리 알이 박힌다라고 표현을 하는 예, 많이 느끼죠. 나 어제 무리했나 말 배겼어. 그렇죠. 이런 말. 그렇죠. 평소에 이제 잘 쓰지 않던 근육이 약화가 돼 있다가 네. 이제 운동량이 과해지면서 무리가 가는 건데요. 이제 등산 후에 이런 식으로 근육통이 나타나는 거를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오, 지연성 근육통.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연성 근육통은 네.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섬유에 미세한 근육 손상이 누적이 되면서 네. 근육의 조직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한 통증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보통 이제 짧으면 이틀에서 3일 정도, 길면은 이제 일주일까지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고 찜질해주시고 이러면 회복이 되는데 네. 이제 일주일에서 2주가 지났는데도 이제 허벅지나 다리, 고관절 이런 쪽으로 계속 통증이 남아 있다고 하시면 네, 네. 이런 건 단순한 근육통보다는 이제 근육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병원 가야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평상시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근육통을 느낄 수도 있나요, 혹시?
대부분은 이제 근육을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느끼시지만 이제 네.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도 절대로 간과를 해서는 안 돼요. 이제 보통 아프다라고 말하는 이제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상 신호거든요. 네. 평소에 본인의 신체 능력 이상으로 운동을 했을 경우는 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등산은 당일 본인의 컨디션이나 이제 짐이 너무 무거웠다든지 네.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네. 운동을 좀 준비 운동을 안 하시고 올라가시고 뭐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네. 통증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네. 등산은 이제 전신에 있는 근육을 모두 쓰기 때문에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이제 허리나 배, 어깨까지도 근육통이 올 수가 있어요. 네네. 요즘 같이 좀 일교차가 클 때는 특히나 몸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이 좀 수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네. 작은 외상으로도 큰 부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 그렇구나. 진짜 뭐 몸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좀 단단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계절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등산 후에 근육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며칠 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낫겠지 이렇게 좀 기다려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치료를 좀 받으러 가야 될까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굳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들이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치료가 꼭 필요한데요. 이제 이 증상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실게요. 네. 특정 부위에 이제 열감이 좀 느껴지고 붓기가 계속 남아 있거나 움직일 때 뚝뚝하는 소리가 나고 활동 중이 낮일 뿐만 아니라 밤까지도 통증이 지속이 되거나 네.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등의 이제 가동 범위,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가볍게 움직일 때도 통증이 좀 느껴지시면 이 증상 중에 몇 개 이상 좀 해당이 된다 하시면은 단순한 근육통보다는 부상이기 때문에 병원을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앞서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충분한 휴식, 뭐 온찜질, 뭐 스트레칭이면 웬만하면 괜찮아진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찜질도 있고 냉찜질도 있고 또 어떤 스트레칭이 도움이 헷갈려요. 될까요? 대부분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네.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조격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찜질 같은 경우는 저희 환자분들도 한의원에 오셔서 네. 온찜질이 좋나요, 냉찜질이 좋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위가 열이 나거나 부어 있거나 이제 이랬을 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야구도 하잖아요. 그쵸. 야구 선수들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아이스팩 하고 있는 거 보셨죠? 하더라고요. 네. 네. 해당 관절을 좀 많이 쓰고 나시면 아이스팩을 좀 해서 열기를 좀 식혀주면 염증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네네. 통증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찜질을 하고 휴식을 하고 좀 반복을 해주시면 네. 통증과 붓기가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이후로 온찜질을 좀 해주시는 게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근육 네. 손상이 회복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가볍게 산책을 해주시는 등의 이제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빨리 회복을 시키겠다고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근육 손상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전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운동 후에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꼭 네. 풀어줘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오늘 등산 후 근육통에 대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할까요? 보통 이제 치료를 하시려면 아니면 뭐 침 같은 것도 많이 맞기도 그렇죠. 하고. 네. 등산 후에 발생한 근육통을 치료하려면 이제 통증과 염증을 좀 제거해주고 기혈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게 네. 필요한데요. 네. 이제 한방에서는 추나요법, 침치료, 약침치료, 뜸, 봉침 등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추나 치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습니다.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틀어진 신체 구조를 좀 바로 잡아주는 그런 네. 치료인데요. 네네. 이제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관절과 인대, 근육을 정상적으로 좀 돌려주고요. 네. 기혈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줘서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네, 또 침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주로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신체의 재생력을 좀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제 아픈 부위에 좀 활용을 했을 경우는 그 효과가 좀 좋겠죠. 어. 그래서 뭐 담음과 어혈을 풀어줄 때 필요한 뜸이랑 부항을 같이 해주면 네. 훨씬 더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네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네. 그 침 놓는 개수가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거는 상태를 보고 선생님들께서 결정해 그렇죠. 주시는 거예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한의사 네. 개인마다 이제 치료법도 좀 다르기 때문에 침 개수는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또 뭐 스트레칭 전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확실히 그 스트레칭이 우리 몸에 많은 효과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또 효과를 주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이제 대부분 산에 가신다고 하시면 이제 등산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준비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으신데 등산하고 나서까지 스트레칭하고 운동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등산 후에 마무리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 운동. 싶습니다. 필수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등산 전에 하시는 준비 운동 같은 경우는 네. 등산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네. 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이제 등산하고 나서의 운동은 등산 다음 날 찾아올 수 있는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등산은 전신 근육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등산을 하기 전에는 전신 근육 운동을 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등산을 할 때 필요한 다리 쪽 근육이나 뭐 목이나 허리 이런 쪽을 순차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쉽게 어렵게 근육 운동 찾아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국민 체조 다들 아시죠? 알죠? 네. 네. 그걸 꼼꼼하게 해주시면은 네. 도움이 됩니다. 국민체조 요즘 아이들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네.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 전에 했던 스트레칭을 똑같이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무리하지 않게. 네, 하산 후에 하는 스트레칭이 이제 조금 달라요. 이제 등산을 하고 나서는 많이 쓰였던 근육 위주로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 뭐 올라가실 때 배에 근육에 힘을 너무 많이 주셨다 하면 배랑 허리 쪽으로 좀 풀어주시고 다리 쪽 경사가 너무 높아서 다리나 뭐 허벅지 근육 이런 쪽으로 손상이 가면 이제 그쪽 위주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신욕이나 찜질 이런 거를 네. 같이 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죠. 가급적이면 이제 등산 스틱이라든지 네, 중요하죠. 발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이런 걸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가볍게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일반 운동화보다는 등산화를 착용을 하시는 게 무릎이나 발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등산 가방 싸실 때 뭐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무게가 꽤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중량을 감소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이 근육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등산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등산이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은 아니거든요. 이제 등산이 할 때 너무 이제 산이 가파르거나 이렇지 않다고 해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해도 이제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뭐 허리 디스크 환자라든지 발목, 무릎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등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반 평지를 좀 걸어 다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면 일정한 속도를 좀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휴식을 좀 중간중간에 좀 취해 주시면서 네. 컨디션도 점검하고 휴식을 좀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게 좋고요. 산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분에서 50분 정도 등산을 하시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휴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산악사고는 이제 하산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내려올 때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 이제 관절에 무리도 훨씬 많이 가고요. 내려갈 땐 절대로 뛰지 마시고 페이스를 갑자기 높이거나 갑자기 낮추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휴식은 당연히 자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무릎을 좀 구부려 주시는 게 좋아요. 무릎을 네네. 구부리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도 좀 덜해지고 발목 긴장도 좀 덜해지고 네. 근데 경사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할 때는 옆으로 좀 내려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안전하게.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한의사 우리 원장님을 모셨는데 산악인을 모신 거 아닙니다. 진짜 이 산에 대해서 거의 뭐 A부터 Z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밖에 또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게 좀 상비약을 좀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겠네요. 네, 일단은 필수 상비약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꼭 모두가 다 챙기셔야 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해열제나 뭐 소염제, 진통제, 소화제, 소독제, 뭐 붕대나 일회용 반창고 이런 게 좀 들어있는 소형 구급 상자가 있어요. 네. 이런 건 이제 인터넷이나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건 항상 소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개개인별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 천식 환자들, 협심증 환자분들, 네. 그리고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꼭 그 해당 약을 지참을 하시고 등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외상을 좀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벌에 쏘이거나 나뭇가지에 끌켜가지고 이제 상처가 나거나 그럴 수 네네.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좀 기억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스스로 자가처치는 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합니까? 일단 응급처치를 빠르게 해주시고 바로 네.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요. 어. 아까 이제 제가 구급상자에 소독약이랑 붕대를 좀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잘못 건드렸을 때는 오히려 세균에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을 하시고 붕대를 처치를 한 다음에 바로 병원에 방문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 뭐 네. 간혹가다 그 이제 아저씨분들이 아우 내가 잘 알아.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안 가도 돼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신 다음에 병원에 네. 꼭 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렇게 침 바르시는 아우 있어요. 어르신들 많으신데 절대 그러시면 절대 안 안 돼요. 되시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좀 최근에 일교차가 좀 너무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산하기 전에는 꼭 미리미리 일기예보를 좀 체크하셔서 기온에 따라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산행을 하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식사량의 3분의 2 정도로 가볍게만 식사를 드시고 가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산 내려오시면 꼭 막걸리 한 잔씩 하시잖아요. 해야죠. 네. 과도한 힘드니까요.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근육에 쌓여 있는 피로를 푸는데도 방해가 되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산을 하는 이유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인데 근육 형성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과도한 음주는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충분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의사항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등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주보다는 좀 수분을 채울 수 있는 이온 음료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그러셔야 되는데요. 네. 자,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등산 후 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김혜경 한의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